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지금 말이죠. 오늘 사설에는 조선일보 사설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볼수록 기막힌 문재인 정권의 그 기무사 농단, 기무사를 농단했다는, 정말 국군 기무사가 그렇게 중대한 역할을 했었는데 기무사를 아주 나쁜 부대로 이렇게 왜곡 선동을 해가지고 기무사를 농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오죽하면 이게 지금 조선일보 사설자에 볼수록 기막힌 문정권의 기무사 농단. 그래서 이 사설은 상당히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룬 사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함께 공유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저께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을 유출하고 이를 왜곡해서 공표한 혐의 등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송영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송영무 군인들이 말이죠. 이 군인 총장, 참모총장 출신들이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국군을 버려놨습니다. 이 문재인 시대 참모총장들 한번 보십시오. 정경두, 송영무, 서훈, 이 세 사람의 면모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들이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은 반드시 엄정하게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사, 기무사의 그 계엄 문건을 유출하고 이를 왜곡해서 공표한 혐의로 송영무하고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 하더라도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항상 해야 됩니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미 정치적 중립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군은 바로 그러한 짓들을 했습니다. 국방장관 이 지휘부들은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뭐냐? 중립 의무를 위반을 해가지고 국군 건강한 강군을 갖다가 아주 이상한 군대로 만드는, 당나라 군대로 만드는데 우두머리들이 지휘부가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강한 군대를 전부 다 이렇게 약한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 이 지휘했던 분들, 국방장관 이런 분들을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고발을 한 것은 대시적절하다. 시적절이 아니고 만시지탄, 아주 만시지탄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계엄 문건이라는 거는 그 다른 게 아니고 이 탄핵 때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정국이던 2017년 3월 달에 기무사가 시위대의 폭동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또 법 절차를 검토한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무엇입니까? 국가 정부를 갖다가 위협하는 폭동이라든가 내지는 소요라든가 아주 좋지 않은 이런 악성 이런 소요가 있을 때 이걸 진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바로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그게 국군 통수권입니다. 결국 이제 계엄 문건이 탄핵 정국이 2017년이니까 비상계획과 법 절차를 이거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그런 검토일 뿐이 아니라 실행 계획을 하는 뭐 그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이걸 검토하자 해가지고 도상에서 그 법률적인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절차를 검토를 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가 대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 검토일 뿐 실행을 하자라고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내란 음모로 몰았습니다. 구테타 모의로 몰았습니다. 구테타 모의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악용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큰 기무사 농단입니다. 기무사 농단의 실체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개헌 문건 논란은 2018년 3월 달에 여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군인권센터 임태훈이라는 자가 누구냐? 군대도 안 갔던 젊은 사람이 인권센터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침투했는지 모릅니다. 군에 침투를 했습니다. 군대도 안 갔던 민간인이 말이죠.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을 호령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여당 의원들하고 함께, 여당 지금 민주당이죠. 이 개헌 문건이 있다 하고 이 논란을 폭로하면서 이게 문제가 크게 됐습니다. 넉 달 뒤에는 2급 비밀 문건인 통째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국빈 방문 중에 돌연히, 국빈 방문 중에 비행기상이겠죠. 예. 아니면 뭐 국빈 방문을 해서 해외에서 말이죠. 국가 안위와 관련됐다 하면서 민군 합동수사단을 꾸려라 하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재인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수면화로 드러나려니까 감사원을 갖다가 속박하는 감사완박까지 지금 하려는 게 민주당의 작태입니다. 네. 귀국 후에는 개헌 문건을 불법적 일탈행위다 하면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개헌 문건을 검토를 한 건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검토한 것을, 그래서 기무사를, 이거는 뭐냐,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무사를 파괴해버리기 위한 겁니다. 기무사가 이 국군을 갖다가 딱 마지막까지 이 중추신경으로서 국군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파괴를 시켜가지고 당나라 군대를 만들어버리기 위한 작전을 시행한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고 가이드라인까지 다 제시를 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검사 37명을 투입했고 104일 동안에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수사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내란 음모라든가 구테타 모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 애초에 그게 없었으니까요. 애초에 계엄 문건, 계엄할 때는 문건을 만드는 거 당연하죠. 계엄에 대비해서 문건을 만드는 거는 기무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각 군의 기본입니다. 기본. 네. 그런 정도, 그거를 갖다가 국가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걸 갖다가 내란 음모로 몰고 쿠데타로 모의로 했다고 몰아가지고 이렇게 기무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령관은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자결했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애국자입니다. 이재수 장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통치 행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세상 유명을 달리했는지, 내란 음모라든가 구테타 모의 증거 아무리 파도 뭐 검사를 갖다가 뭐 37명 투입하고 104일 동안 200여 명이나 잡아들여 가지고 또 뭐 뭡니까 군 검찰이라니 뭐니 전부 합쳐 가지고 온통 합동수사단이 했지만 뭐가 나왔습니까? 그동안에 조사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당했습니까?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한다는 김관진 장관, 그 참 애국자죠. 김관진 장관 제가 일화를 설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북한이 딱 침략 오면은, 예를 들면 총을 쏘거나 어디서 뭐 대포를 쏘거나 하면은 바로 원점 타격해라. 위에 보고할 시간 없다. 이게 바로 응전해서 바로 부셔버려라. 이렇게 한 분입니다. 아주 참 군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봉직한 분입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이런 분을 어떻게 얽어 넣으려고, 바로 이걸 잡으려고. 왜냐하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김관진입니다.
그럼 북한이 싫어하는 사람을 잡아넣으려 했다는 사람은 그럼 어떤 심보겠습니까?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오죽하면 그 김관진의 말이죠. 사격장에 가면 김관진의 얼굴을 딱 놓고 김관진을 사격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럴 정도의 김관진을 잡아들인 겁니다. 잡아들여 뭐 죄가 있습니까? 뭐 털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맨날 법정에 왔다 갔다 법정에 왔다 갔다 불어라. 그러나 세상 만사는 다 이치가 있는 겁니다. 애당초 수사 자체가 해서는 안 될 무리한 수사를 한 겁니다. 개헌 문건이란 거는 탄핵 찬성 세력뿐만이 아니라 반대 세력의 폭동에 모두 대비한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당연하죠. 탄핵 찬성 세력 당연하죠. 그들이 반대 세력 그 폭동 대비한 검토 보고서, 그게 없으면 그게 국가가 아니죠. 지금도 이러한 짓들, 소위 왜곡 선동하고 광우병 왜곡 선동, 또 뭐 언제 민노총 해가지고 폭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데 대비해서 모두가 이 소위 국가가 존립하는 겁니다. 국가는 폭동을 진압해야 될 1차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예. 왜? 국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질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군입니까? 군이란 거는 나라가 무너질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안 무너지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로 군에 필요한 조건이고,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 아닙니까? 필충 조건이다, 이런 얘기. 그런 존재가 군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민구 당시의 국방장관이 보고받은 뒤에 종결을 지시했고 문건은 훈련 참고용으로 이렇게 남겨둔 겁니다. 내라는 뭐 증거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내라는 뭐 증거를 보관하는 경우도 어떻게 있습니까? 그 문건으로. 내라는 음모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문건을 어떻게 그걸 보관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청와대가 개헌 문건을 보고받은 그런 보고를 받은 것. 이거는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 석 달 전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 석 달 전. 그러니까 내란 음모였다면은 왜 석 달씩이나 묵혔겠습니까? 검찰은 이런 의혹들을 모두 지금 밝혀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밝혀내야 됩니다. 이 기무사에 대한 문제는 이 문재인 정권이 기무사에 가해했던 바로 이러한 내용들은 아주 만천하에 공개를 해가지고 수사를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서 수사를 해서 만천하 국민들에게 다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별개 문제로 송영무 전 장관은요,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아니, 세월호가 있을 때 기무사에서 오히려 세월호 구조를 위해서 더 세월호 문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해군, 공군 뭐 이런 게 막 이 협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군을 투입하고 한 그 숨은 공로자가 이 기무사입니다. 오히려 이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을 했다는 해가지고 그걸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송영무가. 그러니 얼마나 분노하고 억울했으면은 그 이재수 장군이 자결을 했겠습니까? 이 송 전 장관이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폭로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거죠. 이 송영무라든가 이런 자들은 군인들이야.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해서 해군 참모총장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또 문재인은 해군 참모총장을 좋아해요. 예, 아주 묘해요. 문재인도 그러고 노무현도 해군 참모총장, 윤뭐라고 또 부산상고 출신, 해군 참모총장 출신을 줘서 시키는 대로 아마 잘합니다. 네, 그래서 해군을 시키나요? 만만한 게 해군입니까?
아니면 해군 총장들이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총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송정 장관이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폭로했다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 자살했죠. 기무사는 해체에 가까운 탈바꿈 과정을 거쳐가지고 완전히 안보지원사령부라, 무슨 지원자가 붙은 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상한 데가 됐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했다는 것,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무사령관이 투신했다는 것, 이 자체가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것을 자행을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악행을 자행했길래 이렇게 투신까지 하는가, 이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자마자 기무사령관이 투신하고 기무사가 이제 해체가 되다시피 하고 다 쫓아보내버리고 지원사령부 해가지고 전문 인력들, 대공 분야의 전문 인력, 또 정보 인력, 보안 인력, 아주 거기 보안과 정보와 이 대공 기능이란 것은 기무사의 아주 장점입니다. 이 훌륭하게 몇십 년 쌓아올린 그 소위 인적 자원들, 휴먼 리소시스,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자, 누가 좋아했을까요? 기무사 해체를 가장 좋아한 사람은 김정은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가장 김정은이 좋아한 일을 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렇다면 문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집요하게 기무사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갔습니다. 문재인이 집요하게 기무사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갔다 이거예요. 이거를 노렸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설자는 딱 한마디 합니다. 이날 국민의힘 고발에 민주당은 기무사가 모의한 친위 구테타를 정당화하려는 것, 기무사의 부활을 획책하는 신호탄이라며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떳떳하다면 무엇이 그렇게 두렵지? 떳떳하다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떳떳하면 수사해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뭐가 두려워서 기무사가 모의한 친위 구테타를 정당화하려는 것, 기무사의 부활을 획책하는 신호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기무사는 그 전보다 더욱 강화된 기무사를 만들어야 된다. 왜? 이 내부의 적이 더욱 강화된 내부의 적이기 때문이다. 바로 기무사를 파괴한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파괴한 그 집단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욱 강화된 기무사를 만들어야 된다. 바로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빨리 기무사를 신속 부활을 하되 더욱더 강화된, 그리고 기무사, 과거 보안사 기무사, 이 기무사를 발전시킬, 또 구조화시킬 이런 위원회를 그전 소위 전인자들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죠. 국가를 지탱해온, 위기 때마다, 국가가 위기 때마다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바로 그것이 기무사령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참모장이라든가 사령관을 했던 분이라든가 아주 지금 현존 남아있는 좋은 분들이, 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참고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또 드립니다. 기무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 조선일보 사설은 한마디로 애국사설이고, 또 이 애국사설은 곧 빨리 신속히 지켜져야 된다라는 기무사 재창설을 해야 된다. 재창설할 때는 적당히 지원사령부라는 그런 이름을 띄워버리고 다시 기무사령부, 아니면 보안사령부, 아니면 안보사령부 해서 이름 자체가 웅장하게 해서 그야말로 내부의 적, 소위 말해서 가장 중요한 적으로부터의 침투,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강군을 만드는 기본 베이스를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보안 전문 요원들, 정보 전문 요원들, 대공 전문 요원들 전부 합성을 해서 훌륭하게 지금 군을 강군화시키는데 주춧돌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9월 15일 됐습니다. 딱 절반이 됐습니다. 이제 절반 지나면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이 들어가면 겨울이 조금 추워지기 시작하면 준동하기 시작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세력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좌파 세력들의 준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촛불이라든가 이런 행태들이 민노총의 폭력성 데모라든가 슬슬 비추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는 민생을 저해하는 그러한 폭동의 빛이 보이는 또는 극심한 내란을 갖다가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흔적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진압을 해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이 지금 민생이 지금 눈앞에 정말 풍전등화처럼 밀려 있는데 이때 대통령이 혼자 뛰고 정부가 혼자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줘야 된다. 바로 윤 정부를 완전히 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좌파 정부 지난 5년간을 보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권력을 먹겠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잘 알죠. 이 민주당 하는 거 보십시오. 검수완박도 부족해서 감사완박, 감사원까지 휘하에 두기 위해서 또 감사완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키라고요. 이런 국회는 이제는 더 이상 강화되고 악화되면 악화됐지 절대로 순화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은 절대 순화될 수 없습니다. 순화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 당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딱 그러니까 감사 완박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잘들 놉니다. 네. 문재인은 검수완박, 이재명은 감사완박, 잘들 놉니다. 이 놀이터에 이렇게 놀고 있는 이 두 분들의 생각은 국민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국회의원, 낭비적인 국회의원 아니고 국민의 생활을 조물먹고 국민을 침해하는 국가를 파괴하려는 이러한 국회가 만약에 헌법을 파괴하는 국회가 된다면 안 되겠습니까? 검수완박도 헌법 파괴라고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헌법 훼손. 자, 이번에도 헌법 훼손입니다. 자, 이걸 자행을 습관적으로 하는 민주당.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국회 해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있다 없다를 국민 투표에 붙이자. 그래서 국회를 해산이 되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산하자. 이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